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커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커브란 커브나 엣지, 포인트를 시트 바디나 페이스, 데이터 평면에 투영을 하는 기능입니다. 지금까지는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평면상에서 그린 것을 곡면에 표시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크기로 그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평면상에 그린 걸 곡면상에 투영시키는 기능이 프로젝트 커브로 사용을 하면 될 거고요. 먼저 커브나 포인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투영하고자 하는 면이나 혹은 데이터 플레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어느 방향으로 투영을 할 건지 프로젝션 방향을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프로젝트 할 방향은 보통 얼롱 벡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얼롱 벡터 타입이 있고요. 내가 평면에서 그린 부분을 벡터를 정의를 해줘서 평면과 곡면상에 있는 단면의 크기가 같도록 해주는 방법이 얼롱 벡터 타입으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롱 페이스 노멀 타입이 있는데요. 투영될 커브와 투영될 면이 있겠죠. 이때 투영될 면에 수직한 노멀한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롱 페이스 노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워드 포인트라고 있는데요. 투워드 포인트는 투영될 커브가 포인트 방향으로 투영이 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라인도 라인 방향으로 투영이 되는 걸 의미하고요. 얼롱 투 벡터라는 게 있는데요. 얼롱 벡터와 비슷해 보이지만 얼롱 투 벡터는 단면이 투영될 면에 벡터를 가지고서 어떠한 각도, 즉 앵글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커브는 옵션 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젝트 투 리얼리스트 포인트 얼롱 벡터입니다. 이 부분은 벡터를 따라서 가장 가까운 점으로 투영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옵션이고요. 갭 부분은 형상이 없는 부분에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옵션인데요. 형상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연장을 하면서 투영을 시킬 건지 아니면 이 떨어져 있는 부분을 연장시키지 않을 건지 하는 옵션입니다. 예제를 띄워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탭에 프로젝트 커브 1번이라는 파일을 오픈해 주시겠습니다. 예제를 보면은 평면상에 커브들이 있고요. 그 위에 곡면이 있습니다. 이때 이 곡면에 이 커브를 동일한 크기로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상에다가 스케치나 라인으로 그림을 그려 주시고요. 곡면상에 프로젝트 커브 기능을 사용을 해서 투영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영을 시키는 기능은 커브 탭에 프로젝트 커브 기능이 있고요. 이 프로젝트 커브 기능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리셋을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브나 포인트를 선택을 하는 방법인데요. 커브를 4개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B2를 눌러서 투영이 될 면을 선택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이 곡면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데이터 플레인도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용을 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프로젝트 디렉션 부분에서 투영될 방향을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방향은 얼롱 벡터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얼롱 벡터부터 사용을 해볼 거고요. MB2를 또 눌러서 이번에는 벡터 방향을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정의를 해줄 거라서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한번 해볼게요. F8키를 눌러서
정렬을 해보면 평면에서 그린 단면과 곡면상에 투영된 단면의 크기가 동일한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프로젝트 커브 기능을 딜리트 해주시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커브 기능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에 서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영될 면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줄 거고요. 얼롱 페이스 노멀로 변경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롱 페이스 노멀로 변경을 했더니 이런 옵션들이 좀 사라지면서 간단하게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OK를 눌러서 한번 정렬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상에 있는 단면은 이 밖에 있는 서클이었고요. 곡면상에 있는 단면은 안쪽의 서클이네요.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이 4개의 커브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B를 눌러서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크기의 차이만 있는데요. 어떤 원리로 생성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피스 탭에 가보면 로우 익스텐션이라는 곡면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곡면에 존재하는 이런 커브들을 가지고 곡면에서 노멀한 방향의 벡터나 혹은 일정한 각도로 면을 생성하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기능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면에 있는 커브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돌출이 될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리버스로 바꿔주시면 이 면에서 이 커브를 가지고 돌출되는 형상을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돌출될 값을 한 50으로 30으로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앵글을 주시면 되는데요. 각도라는 거는 커브가 이 단면에서 수직으로, 즉 90도를 이루는 돌출 형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OK를 해보시면요. 이 커브가 이 단면을 기준으로 90도만큼 생성되는 형상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페이스 노멀이에요. 노멀이라는 부분은 수직이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노멀한 방향으로 생성되는 원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곡면에 존재하는 커브를 가지고 이 곡면에서 노멀한 혹은 일정한 각도, 90도가 아니라 120도, 30도만큼의 각도로 면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커브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요. 이번에는 페이스 노멀이 아닌 투워드 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저는 데이텀 CSYS에 있는 원점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방금 만들었던 로우 익스텐션은 일치하지 않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우 익스텐션은 다시 한번 딜리트해서 지워주시고요. 이번에는 스루 커브 기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루 커브 기능은 커브나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면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단면에 있는 커브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MB2를 눌러서 이 데이텀 CSYS의 원점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OK를 눌러보면 이 단면이 포인트를 향해 생성이 되면서 이 곡면상에 있는 단면을 통과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투워드 포인트 방법이었고요. 다시 한번 프로젝트 커브에서 이번에는 투워드 라인으로 아래에 있는 라인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보면요. 투영된 커브가 달라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스루 커브 딜리트 해주시고요. 단면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선택했던 라인은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바라보면서 생성되는 방법이고요. 이쪽의 라인의 길이는 같게 되면서 이 옆으로만 투영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방법이 투워드 라인 방법으로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앵글 투 벡터로 변경을 해주고요. 벡터를 -Z 방향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단면을 정렬을 해보면 얼롱 벡터와 동일합니다. 그 이유가 각도가 0도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요. 30도만큼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30도를 입력을 해주면 마이너스 Z축으로 투영이 되면서 30도만큼의 크기로 투영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gle to 벡터는 얼롱 벡터와 같을 수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앵글을 줄 수 있다는 타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가지의 타입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얼롱 벡터 타입이니까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커브 딜리트 해주시고요. 이 시트 바디의 두께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큰이라는 기능을 선택을 해서요. 이 해당 곡면을 선택을 해주고 방향을 리버스로 5mm만큼 두께를 갖는 형상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웻이라는 부분을 하이드를 해주고요. 다시 한번 커브 탭에 가서 프로젝트 커브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커브 서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투영될 면을 선택을 해주시는데 이때 페이스 룰을 보면 바디 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바디 페이스로 선택을 해주면 바디가 전체가 선택이 되면서 투영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때 얼롱 벡터 타입으로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시트 바디 외에도 솔리드 바디에 투영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이때 바디 페이스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바디 전체 투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윗면과 아랫면 모두 투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때 나는 윗면만 투영을 하고 싶다라고 해주시면 프로젝트 투 리얼리스트 포인트 얼롱 벡터 옵션을 체크를 켜주시면 되겠죠. 가장 가까운 곳만 투영을 하겠다라고 옵션을 켜주시면요. 이 아래는 생성이 되지 않고 이 위에 있는 면만 투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싱글 페이스로도 사용을 해주실 수 있겠죠. 프로젝트 커브에서 커브 선택해주고 바디 페이스가 아닌 이 싱글 페이스로 해당 윗면만 선택을 해주고 옵션을 꺼주셔도 내가 원하는 이 윗면만 투영을 시키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프로젝션 옵션에 프로젝트 보스 사이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면이 가운데 있고 투영될 면이 2군데가 있다라고 하면 이 양쪽으로 투영을 시키겠다라고 옵션을 또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도 하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제를 다시 한번 바꿔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파일 오픈해 주셔서 프로젝트 커브 2번 파일을 오픈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브를 마찬가지로 시트에 투영을 시킬 건데요. 프로젝트 커브 기능 선택해서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시트 바디를 투영될 면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를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지금 옵션이 프로젝트 투 리얼리스트 포인트 얼롱 벡터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다면은 가려진 부분, 즉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투영이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무시하고 나는 전체로 다 투영을 하겠다라고 해주시면 이 옵션을 꺼주시면 이 시트 바디 전체에 투영이 되는 거고요. 보이는 곳만 투영을 하겠다라고 해주시면 가려져 있는 부분은 투영이 되지 않는 옵션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파일을 오픈을 해서요. 프로젝트 커브 3번이라는 파일을 오픈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갭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커브를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커브를 선택을 해서 투영될 면을 선택을 했는데 이때 갭 부분의 옵션을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형상이 연결이 되지 않는 곳은 투영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갭 랭스를 보면은 이 두 개의 홀은 1mm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갭은 3mm로 되어 있습니다.
이 Create Curve to Bridge 갭을 사용을 해서 1mm 부분은 투영을 시키고요. 3mm 부분을 투영을 시키지 않는 부분으로도 적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reate Curve to Bridge 갭이라는 옵션을 켜주시고요. 맥시멈 브릿지 갭 사이즈를 1mm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mm 부분은 연장을 시키는 거고요. 1mm보다 큰 부분은 연장을 시키지 않는 부분으로 투영을 시킬 수가 있어요. 쇼 리절트를 해서 보면은 확대를 해서 보면 연장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3mm 부분의 홀은 연장이 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언두 리절트를 해서 다시 한번 3으로 입력을 해 주시고요. 다시 4mm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쇼 리절트를 해보면 4mm보다 작은 부분들은 프로젝트를 시키겠다, 즉 연장을 시키면서 투영을 하겠다 라는 옵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이 없는 부분에서 투영을 시킬 때 연장을 시킬 건지 연장을 시키지 않을 건지 갭 부분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곡면에다가 커브나 포인트를 투영시키는 기능, 프로젝트 커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